예장통합총회에서 명성교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장로교단과 함께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강원도 홍천에서 109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윤재철 목사의 단독 입후보로 치러진 임원 선거와 함께 총회 주요 안건을 짚어봅니다.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생생한 미니어처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역사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박물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예장통합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명성교회 세습건입니다. 장기화하는 논란을 이제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교단 안팎으로 컸는데요. 통합총회가 어떤 수습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은희 기자입니다. 총회 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7인의 수습전권위원회가 내놓을 명성교회 수습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최영남 수습정권위원장을 비롯해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관계자가 각각 1명씩 포함됐습니다. 최영남 목사는 명성교회 문제를 이번 총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도 사과 발언을 통해 총대들에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희들은 101회, 102회 총회와 또 지금까지 모든 총회 뜻을 따른다고 해서 한 일인데, 그래도 또 일부의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주신 데 대해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또 이해를 빌겠습니다. 총회는 26일 의결정 족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로 25일 오후에 수습안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충분한 의견 조율 시간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26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자들하고 의논이 충분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소 문제 때문에 내시라고 했는데 내일 오전에 다룰 수 있도록 우리 총대님들이 좀 내일 오전에 다 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인 위원회의 수습 방안은 26일 오전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성교회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어떻게 수습될지에 대해서는 총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지난했던 명성교회 사태가 총대들의 뜻대로 끝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윤재철 신임 총회장은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윤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총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걸고 화해와 협력의 총회, 말씀드린 소통과 공감하는 총회가 되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따지지 않고 미래만을 향하여 소망 가득 찬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원 선거에 앞서 대의원권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회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총대들은 대의원권 자격을 결정하는 총회비를 10,000원으로 확정키로 하고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조원희 총무의 직무 정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원희 총무가 자진 사퇴하기로 하면서 논의는 일단락됐습니다. 조원희 총무는 성추행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과 정신치료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면 저의 자리를 내려놓기로 총무직 사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단을 위해 마지막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임 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직 총회장을 고소하는 대의원의 자격권 정지 및 박탈에 관한 안건도 올라와 관심을 끌었으나 이번 총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109차 기침총회는 당초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총회 셋째 날인 25일 폐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성경 이야기를 생생한 미니어처로 소개하는 박물관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아지동 테마파크는 3.1운동 등 한국의 역사를 다룬 한국 스토리 뮤지엄과 성경과 명작 동화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스토리 미니어처 뮤지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 스토리 뮤지엄에서는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등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3.1운동, 일제강점기 등 대한민국 독립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미니어처로 제작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스토리 미니어처 뮤지엄에선 천지창조와 예수탄생 등 성경 속 이야기를 현실로 옮겨놨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니어처와 오르골 3,000여 점으로 꾸며놓은 겁니다. 차수연 본부장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역사와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박물관을 설립하게 됐다며 많은 관람객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중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크게 줄어 중국 당국이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대폭 늘렸습니다. 쇠고기와 닭고기 등 대체육 수입도 증가하면서 전 세계 식탁 물가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 세계 육류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돈육 수입량을 80% 가까이 늘리면서 쇠고기와 닭고기 등 대체 육류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은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로 세계 돈육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됩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16만 3천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고 가격은 150%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체재인 쇠고기와 닭고기 가격도 함께 요동치면서 아르헨티나에선 쇠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51% 올라 주민들이 쇠고기를 사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난해 연설에 비해 북한 관련 언급이 확연히 짧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며 이 실현을 위해서 북한은 비핵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35분간의 연설 도중 북한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대북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짧게 줄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직업 등 사회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를 채취해 동결 보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난자 동결 보관을 한 여성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직업과 출산을 양립하기 위한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오사카 의료법인 오크회에 따르면 난자 동결 보관 시술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나이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과거 40대 전후의 이용자가 많았다가 최근엔 30대 이용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만 의학계에서는 난자 동결 보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탈리아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에게 학교에 결석해도 좋으니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로렌초 피오라몬티 교육장관은 SNS를 통해 기후변화 집회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용인해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와 연계된 이번 집회는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캐나다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로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남북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 생태, 문화기구 유치, 유엔 지뢰행동조직과 DMZ 지뢰 협력 제거 등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제품 대체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중소기업 절반은 국산화를 위해 제품 개발까지 이른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제품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고 1년에서 3년이 30.3%로 뒤이었습니다. 기술 개발 완료 후 납품처에 대해서는 79.6%가 납품 관련 협의가 완료됐거나 협의 중이었지만 10곳 중 2곳은 판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해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9,369건으로 총 3조 5,150억 원이 대물림됐습니다. 2017년 증여 건수는 7,861건, 증여액은 1조 279억 원으로 5년 새 각 47%, 5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기는 점점 어려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돌도 안 된 만 0세 수중자는 2013년 20명에서 2017년 55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평균 증여액도 3,5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동 UBF 신동선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포항중앙교회에서 어울림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가수 조성모 씨와 아르스노바 남성중창단이 무대에 올라 성도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가수 조성모 씨는 오늘 초청된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 김영걸 회장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작은 음악회를 통해 용기와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광운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천 행복한교회 김우성 목사가 10월 15일과 24일 부천 중동 순복음교회와 인천 창대교회에서 굴뚝기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막힌 굴뚝이 뚫리는 것처럼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김우성 목사는 세미나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 바른 기도의 자세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 목사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를 작사한 CCM 사역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여의도 청년장학관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신길동에서 영등포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센터는 상담, 놀이치료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영훈 이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겠다며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